네, 우리 증시 많은 이들이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게 4년 만이고요. 이 B컷을 단행한 건 무려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 때문일까요? 이 시장은 항로 설정을 어려워하고 있지만 확실한 건 물줄기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제시된 점도표를 보면 1년에 1%포인트, 또 내후년에는 0.5%포인트 이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본격적인 금리 인하의 시작 앞에서 이 매운맛과 순한맛 두 가지 대응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호진 기자와 함께 도움 말씀 주실 MHB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금리 인하기 주목할 업종 정 기자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가져온 겁니다. 네. 한 가지씩 좀 살펴보죠. 일단 오늘 시장만 해도 바로 알 수 있는 건 역시 바이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업종이 금리 인하기에 좋다라는 점을 차치하고서도 워낙에 좋은 지점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사실 7월 말에도 지금 하반기에 이 바이오 투자 포인트 3가지 해서 짚어드린 게 있는데 그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네. 당시에 첫 번째 포인트가 이 CDMO였거든요. 그러니까 생물보안법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미국 하원에서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여전히 투심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100만 원 돌파하면서 지금 33% 지금 상승하고 있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70% 가까이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뜨겁다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서정주 회장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이 셀트리온이 새로 이렇게 공장을 짓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CDMO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여러 플레이어들이 뛰어들고 있다라는 점 살펴볼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SC였는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렉나자가 지금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SC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또 하나가 셀트리온의 램시마 SC 같은 경우도 지금 호주에서 점유율 20%를 돌파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마지막에 이제 ADC인데 지금 추석에 지금 이 유럽 종양학회 세계 3대 암학회가 지금 마무리를 지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ADC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라는 점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가 단연 첫 번째고 그 다음은 뭐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 리츠가 있겠습니다. 이 리츠. 바이오가 좀 자극적인 맛이라고 한다면 좀 리츠가 순한 맛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자, 리츠를 저희가 한 번도 소개를 안 드려서 좀 리츠가 뭔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투자자가 이 빌딩 같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지금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에 투자를 하면은 이 리츠에서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또 부동산 빌딩 같은 데서 나오는 임대료나 이런 네. 수익들을 이제 배당으로 돌려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본다면은 이 리츠마다 각 다르긴 한데요. 1년에 한 번, 많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리츠 같은 경우에 워낙 좀 잔잔하게 배당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시장에선 그렇게 주목받는 자산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기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조달 비용이 많이 내려간다라는 점이 ポイント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얼마나 줄어드느냐라고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번 달에 지금 만기가 되는 회사채가 이 금리가 5.2%인데 예. 지금 이번에 이 롯데리츠에서 최근에 발행한 이 담보부사채 금리는 3.4%였습니다. 그러니까 180bp나 이렇게 금리가 내려간다, 조달 비용이 낮아진다라는 점에서 리츠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 이 금리 인하기에 조금은 뒤숭숭하니까 조금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싶다라는 이 투자자분들한테는 리츠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와 리츠 이렇게 꼽아왔는데 이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유망 섹터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역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섹터를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역시나 바이오랑 신재생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금리 인하가 되게 된다면 역시나 바이오가 먼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유독 바이오가 또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B컷에 대한 얘기가 이게 기존부터 나왔던 것이 아니라 불과 며칠 전에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닉 티미 라우스 기자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이게 제기가 되었고 예. 그리고 우리 시장은 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B컷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가격에 반영을 시켰는데 우리는 이제 쉬다 보니까 이것을 오늘 하루 만에 반영을 이제 시키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유독 다른 섹터 대비 바이오가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명분도 충분하죠. 지금 글로벌리 바이오 헬스케어의 어떤 종목들이나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9월 말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실적 프리뷰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실적이 안 나옵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상당히 좀 이 부분에서 자유롭다라는 것도 일단은 상당히 좀 우호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대 최고가를 썼지 않겠습니까? 이 몸집 큰 종목이 하루 만에 시총이 4조 원이 불어났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키맞추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이 CDMO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인도 기업들이 상당히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도 좀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그들 인도 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인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키맞추기가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 리포트를 모아 보게 되면은 목표 주가들이 115만 원에서 125만 원 사이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뭐 한 15% 정도의 업사이드는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10에서 15% 정도 주가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분할로 좀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답답한 문제는 역시 반도체거든요. 원래 금리 인하면 환호했어야 되는 게 반도체 기술주들 아니겠습니까? 모건 스탠리 보고서 잘 알겠는데 이만하면 충분히 떨어진 거 아니에요? 더 떨어져야 됩니까 이거? 충분히 뭐 기술적 반응 나올 수 있겠죠. 네. 오늘 아침부터 어떤 얘기가 돌았었냐면요. 이 강남에서 좀 소위 말해서 돈이 많으신 자산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산가분들이 삼성전자를 좀 이제는 사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장중 흐름 보시게 되면은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약간 좀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이번에 사이클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B2B 사이클만 놓고 본다라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본다면 역시 이것이 이제 B2C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금리를 인하게 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바꾸든 아니면 PC를 바꾸든 온디바이스 AI가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이 일반 소비자들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을 급격하게 소비를 해주면서 새로운 네. 사이클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들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해서 팔자 의견은 대세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도 섹터의 어떤 순환매 가능성까지는 일단은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이 부분이 걱정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3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이 보이는데요. 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요. 문제는 모건 스탠리나 이런 데서 보고 있는 거는 내년 1분기부터 D램 쪽에 둔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앞에 큰 대전제를 놓고 보면 아무리 실적이 나와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지만은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2개 분기 이상의 어떤 실적을 미리 끌어다가 주가에 반영을 시키거든요. 네. 우리가 2년 전에 반도체 섹터가 이제 바닥을 잡을 때도 갖다 쓴 논리 자체가 뭐냐면은 지금 자체의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2개 분기 후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바닥의 어떤 논리였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3분기의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설사 없다 손 치더라도 내년에 어떤 실적 자체가 부러진다라면은 주가는 빠르게 이 부분을 반영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어닝 쇼크가 이미 한 2주 전부터 시장에서 이제 들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소위 떨어진 속도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급하게 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역시나 삼성전자의 경우도 일단 B2C 쪽에서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은 중간중간 기술적 반응, 특히나 PBR 1배 근처 가게 되면 분명히 저가 매수는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사님이 그만 보라고 할 때 그만 봤어야 됐어요. 지금 그런 와중에도 똑같이 AI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력 인프라 이쪽은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 똑같은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다 AI 트렌드인데 차별화를 보이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그 전력기기 자체도 제가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신재생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금리 인상의 피해 섹터 중에 하나였던 신재생 역시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신재생이 다시 한번 새로운 사이클을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은 기존에 들어선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제 그동안 1차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예. 신재생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변압기보다는 더 많은 수의 변압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신재생의 어떤 금리 인하로 해서 신재생 역시도 좀 더 드라이브 걸린다라면은 전력기기 자체는 또 한 번의 사이클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오늘 시장의 어떤 HD현대일렉트릭과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의 강한 반등은 여기에 좀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청 기자.
오늘 뭐 다양한 종목들, 섹터들 알아봤는데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뭐 약 20년 만에 비컷인 만큼 이 시장에서 직접 이걸 경험해 본 이 투자자들은 많이 없는 시장인 게 사실입니다. 예. 뭐 그래서 시장도 출렁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금리 인하의 초입이라는 거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또 오늘 이 방송을 향후에 포트폴리오 조정할 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금리 인하 이제 시작 다른 맛 어떤 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 기자, 내가 없는 동안에 잘 지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더 즐겁게 잘 지냈다는 얘기가 제가 한 주 자리 비운 사이에.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 많았고요. 취재 현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